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연역적 방법하고 기납적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그리고 기납법이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연역법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거를 봤습니다. 기납법은 경험주의, 실증주의를 대변을 하는 것,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기납법이라는 건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논리를 이끌어내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기납법은 기억, 경험적도 기억입니다. 그 다음에 연역법은 연역법은 합리주의 또 이성주의라고 했는데 여기 일반적인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먼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가설을 내세워서 이렇게 검증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응, 합리주의나 이성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이제 연역법이다. 자, 이게 이제 자연세계를 바라보는 시각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두고 이제 전개되는 일련의 논쟁은 사회복지학 연구 방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연구법은 세계와 사회를 바라보는 기본 시각으로 이런 관점들의 여러 개의 이론들이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기본 시각은 패러다임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통상 과학의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는 뭐냐? 쿤이라는 학자의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사용됐습니다. 자, 패러다임은 한 연구 분야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일정한 지배적 이론 또는 접근적 방법이 일관성 있게 정립되어서 그 분야의 연구 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화하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중거 또는 모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과학 활동에서 새로운 개념과 이론이 객관적 관찰을 통해서 형성되기보다는 연구자 집단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연구하는 사람들의 흐름이라든지 주관적인 생각 이런 게 패러다임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그러한 연구자 집단들이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형성이 된다. 즉 과학의 역사는 연구자들이 관찰에 의한 진리의 축적에 따른 점진적 진보가 아니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믿음이나 가치, 기법 등의 총체로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을 통해서 과학이 발전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복지학을 연구하는 실천적 관점에서 다양한 검토와 지식적 기반을 갖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연구하는 사람에 따라서 요즘 연구하는 추세는 어떠냐? 요즘 연구하는 패러다임은 어떠냐? 이게 조금씩 이게 틀려집니다. 그때마다 시대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실증주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은 과학 이론의 발달 사이에는 몇 가지가 있냐? 실증주의 접근 방법, 해석주의 접근 방법, 그 다음에 비판주의 접근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실증주의 접근 방법이 있는데 실증주의는 19세기 초에 사회학의 발전에 선구적 역할을 했던 콩트놈, 그 다음에 지르겜, 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체계화됐고 오늘날 사회과학의 주류적 위치에 있는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류적 흐름이라고 보면 되죠. 네. 때로 논리 경험주의, 후기 실증주의, 자연주의, 행동주의 또는 법칙 발견 모델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사회학의 구조의 기능주의 이론, 경제학의 합리적 선택 이론, 심리학의 행동주의 이론, 그리고 교환 이론 등 사회과학의 주요 이론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실증주의가. 실증주의는 사회적 실제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회 현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질서와 규칙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일정한 질서와 규칙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질서와 규칙성은 인간이 과학을 통해서 발견하기 이전에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의 목적은 이렇게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실제를 어떻게 해요? 객관적 방법으로 밝혀내는 것. 요게 객관성이 꼭 있어야지만이 모든 논리랑 이론이 성립이 되는 거죠. 주관적인 거는 아무래도 몇 사람 되지가 않습니다.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 있어야지만 그게 하나의 이론이 되고 하나의 가설이 되고 하나의 논문이 될 수가 있다. 즉 실증주의 접근 방법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연구조사에서의 목적은 사회 현상에 대한 경험적 관찰을 토대로 시대와 사회에 관계없이 존재하는 불변의 진리와 법칙 및 모델을 찾아내고 이를 다시 경험적 관찰을 통해서 재검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20세기 후반에 이러한 실증주의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서 실증주의가 과학을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이론에 바탕을 둔 것에 대해서 후기 실증주의는 보편적인 법칙을 먼저 구성하고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실증적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며 관찰과 측정이 순수하게 객관적일 수 없기에 잠재적인 비판론적 영향의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후기 실증주의자는 과학을 확실한 것이 아니라고 봤고 더 확률적 의미에서 사회 현상을 바라봤습니다. 또한 파악하기 어려운 사회적 실제의 이해 노력을 양적 방법에만 의존하는 것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질적 방법 또한 사용하게 됐습니다. 연구 논문을 쓸 때 양적 논문이 있고 질적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양적 방법, 질적 방법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어떤 게 유리하냐? 뭐 어떤 게 유리하다, 어떤 게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질적인 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장이나 자기의 그 주장하는 모든 것을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논문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볼 때는 난해하고 조금 그 주장에 대해서 일반성을 부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의사라든지 의사는 그 논문을 쓰고 그럴 때 학회에 발표하고 그럴 때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수술하고 자기가 실험해 봤던 것 모든 것들을 다 쓰잖아요. 근데 그게 일반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의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질적 연구, 질적 논문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는 논문 형식은 양적 논문 형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자, 실증주의가 초기에는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어떤 게 왜 그러냐면은 사회 현상에 대한 경험적 관찰을 토대로 했다고 했어요. 경험을 관찰을 토대로 했다. 그럼 귀납적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찰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검증을 해보고 이렇게 됐는데 후기에는 어땠습니까? 후기에는 그렇지가 않고 연역적인 방법으로 후기 실증주의에는 그렇게 돌아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해석주의입니다. 해석주의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보겠는데 실증주의는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 사회과학을 지배하는 줄이었습니다. 패러다임이었는데 자, 이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인문학의 영역에서는 하이데거, 니체, 사르트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실존주의, 허무주의, 무정부주의 이런 철학적인 사고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사고초를 통칭해서 탈근대적 관점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관점은 계몽운동 시기에 출발한 근대적 관점, 이것의 기본적 전제와 믿음, 즉 인간의 합리성과 논리적 추론, 과학과 기술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인류의 미래와 진보에 대한 낙관 이런 것 등을 이제 거부하는 그러한 발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자, 이들은 인간의 직관, 감정, 상상력, 그리고 개인의 경험 등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자, 이러한 인문학적 사조와 맥락을 같이 해서 우리 사회과학에서도
해석주의라는 실증주의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가 됐어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베버나 딜타이 이런 학자들의 뿌리를 둔 이 사조는 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사회과학과 인문학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해석주의는 인간의 사회적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의미를 해석하고 감정이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내면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1920년에서 30년대 시카고 학파의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의 기초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해석주의는 그리고 실증주의와 관찰에 대한 견해가 매우 달랐다고 합니다. 사람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관찰될 수 없고 관찰자와 관찰 대상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성되는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관찰자와 관찰 대상자가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가치와 편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연구는 질적 논문인데 대부분 질적 논문이죠. 우리가 그거 1번화가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을 배제시키지는 않죠. 그것을 다 연구자의 가치와 편향을 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석주의 연구자는 내적이나 주관적 토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인지하고 경험하는지 발견하고 이해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가집니다. 실증주의가 연역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에 비해 해석주의는 귀납적 연구 방법으로 어떤 유형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해석주의는 주로 뭐예요? 상호간의 모든 것에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귀납적인 방법, 질적 연구 방법들입니다. 주로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연구 대상은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아무래도 소규모 될 수밖에 없어요. 의사를 예를 들어서 볼 때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반화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뭡니까?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규모 표본 추출을 통해서 계량 분석을 하는 실증주의 연역법이죠. 그거는 이제 질적이 아니고 양적입니다. 양적으로 많은 그 자료. 이런 것과 대조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석주의는 주로 현장 연구, 또 참여 관찰, 민소각적 방법론, 뭐 이런 것들이 질적 연구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현장 연구 같은 경우도 의사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비판주의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자, 비판주의는 실증주의적 방법이 사회 구조의 비인도적 측면을 강구하고 기존의 사회 질서를 정당화한다는데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비판의 의미는 기존의 사상이나 행위 그리고 사회적 조건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단순히 습관적으로 수용하는데 만족하지 않는 지적, 실천적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그러니까 실증주의는 양적이라고 했습니다. 양적 연구 방법이라고 했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모든 일반적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에 따르면 이제 사회과학 연구는 실증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가치관을 배제한 객관적인 것이 될 수가 없죠. 필연적으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객관적인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고 또한 비판주의 시각에서는 사회적 행위의 주관적 측면을 중시하는데 해석주의 접근 방법은 너무 상대적이다. 그래서 모든 시각이나
행위, 가치가 다 옳다고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의사가 연구를 했는데 내가 연구하니까 이 데이터가 나왔더라. 그럼 그게 다 맞습니까? 예,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해석주의에서는 모든 그 다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너무 상대적이다. 이거는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사회 구조를 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를 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을 한 게 바로 이제 비판주의 접근 방법입니다. 자, 이 시각은 막스를 시작으로 해서 아도르노, 프롬, 하버마스, 그리고 마르쿠제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이어졌으며 정신분석학의 선구자 누굽니까? 프로이드죠. 여러분들 이제 사회복지 공부하면 프로이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그러한 학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프로이드도 이제 비판주의의 한 범주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병특법적 유물론을 철학적 기반으로 하고 계급 분석을 강조하며 구조주의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비판주의 접근 방법은 1930년대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기반이 됐다. 그리고 구조기능주의에 대치되는 사회학의 주요 이론인 갈등주의 이론, 여건주의 이론, 급진적 심리치료 이론 이런 것들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하고 많이 접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연구자의 연구 결과 해석에서 정치적 혹은 이념적 가치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중립적 사실에 입각한 방식으로 해석하려는 것에 반해서 비판주의는 힘의 부여와 옹호 목적이라는 필터를 통해 연구 결과를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힘 부여, 임파워먼트 패러다임 또는 옹호 패러다임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억압에 대한 초점과 사실 추구보다는 억압된 집단에게 힘을 부여하기 위해 연구를 사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클라이언트에게 힘을 실어주는 전략으로서 클라이언트가 사실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게 할 것,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신뢰할 것,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파악할 것, 클라이언트 개개인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인정할 것, 클라이언트 입장과 시각을 가질 것, 클라이언트와 함께 상황을 판단하고 평가할 것, 클라이언트를 비난하지 말 것, 옳고 나쁨에 대한 평가는 하되 클라이언트를 진단하여 하지 말 것, 인간의 행동을 단순한 원인, 인과관계의 결과로 파악하려 하지 말 것, 다차원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할 것, 이런 것 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힘 부여의 목적, 임파워먼트죠. 향해서 이 패러다임에 전념하는 연구자는 양적 또는 질적 절차, 개별 사례적 또는 보편 법칙적 접근법 또는 다른 패러다임에서 선택된 요소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소하죠. 아마 익숙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생소한 분도 많이 있을 건데 클라이언트라는 거는 뭡니까? 상대자, 내가 케어해야 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 패러다임이 있었어요. 뭡니까? 처음에 실증주의, 그 다음에 해석주의, 비판주의라고 했었죠. 이 세 가지 패러다임 외에도 최근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여권주의, 탈근대주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패러다임들은 과학 철학의 근본적 주제들, 즉 사회적 실제의 여부와 인식론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르고 이에 따른 과학의 본질과 방법론에 대한 견해도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패러다임들이 사회복지에 주는 함의는 뭔가, 의도는 뭔가 이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복지 연구조사를 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19세기 이후 실증주의가 사회과학 연구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면서 실증주의적 접근 방법에 의하지 않은 연구 방법은 뭐예요? 잘못된 거라고 했죠.
마치 비과학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마저 있었습니다. 실증주의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과학적 패러다임이고 다른 접근 방법은 과학이 아니라고 폄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죠.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는 비록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모두 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며 사회적,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연구자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라 다른 연구자와 사회과학의 검증을 받는 한편 이론이 지속적으로 수정, 발전된다는 점 등에서 공통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과학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어떠한 접근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연구의 목적 또는 연구의 주제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어떠한 법칙을 발견하여서 사회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려는 목적을 가진 연구에서는 주로 실증주의적 접근 방법을 취하며 해석주의적 접근 방법은 사회현상을 탐색적으로 서술하려는 목적에 그리고 비판주의적 접근 방법은 사회 변화를 위한 행동지향적 연구에 각각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구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면 그 연구가 어떤 패러다임에 어떤 흐름에 기초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는 연구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즉, 연구 목적에서 어떠한 접근 방법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연구 설계의 세부적 과정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패러다임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모든 흐름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 어, 뭐 실증주의, 해석주의, 그다음 비판주의, 뭐 앞으로 뭐 나오는 거 뭐 여권주의, 탈근지주의 지금까지는 이렇게 있지만은 앞으로는 또 어떤 주의가 또 나올지 모릅니다. 그것도 하나의 패러다임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교시가 이제 사회과학 이론의 특징 및 발달사까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사회복지 조사 연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사 연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사회복지 조사 연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순서는 조사 연구 과정, 그 다음에 조사 목적에 따른 분류, 시간적 차원에 따른 분류, 조사 연구 분석 단위입니다. 앞에 1장, 2장에서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배울 모든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들이 거의 나왔어요. 조사론에 나와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보고서라든지 논문 같은 거 쓸 때 어떤 식으로 쓸 것이냐, 그 순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나오고 있고 좀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목적은 어떻게 조사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하냐, 또 시간적 차원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하냐,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앞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과정을 볼게요. 사회복 조사 연구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사회복지 조사는 이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행복을 증진시키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를 수집하는 지식 탐구 절차를 말합니다. 때로는 사회복지 이론과 관련된 이슈의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회복지 조사 연구는 연구의 목적과 시간적 차원 및 이용되는 자료의 특성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연구는 그 연구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며 조사의 목적에 따라 탐색적 조사,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시간적 차원에 따라 횡단조사, 종단조사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조사 연구 과정을 볼게요. 조사 연구 과정은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아마 문제가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 조사 연구 과정을 볼게요. 자, 제일 먼저 뭡니까? 문제가 설정이 돼야 되겠죠. 문제 의식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은 그 연구나 조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프로블럼, 문제 설정이 있습니다. 자, 이 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마저 하겠습니다.